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을 이야기하는 시간. 건강 박사 나 선생의 건강 라디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죠. 바로 50세 이후 건강하게 살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영양학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면서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 게 젊을 때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다이어트보다는 근육을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다이어트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또 몸은 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줄여야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가 더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 이후 건강을 지키면서 살도 빼는 핵심 음식 7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음식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일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달걀은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어르신 분들께도 꼭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아이들, 성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식품이라 항상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 유지와 회복에 탁월하고요. 달걀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집에 늘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그 질문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아침에 삶은 달걀을 2개씩은 먹거든요. 괜히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불안했는데 이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걀은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아침에 첫 끼로 드시는 건 더욱 좋고요. 사실 준비하기도 간편하죠. 삶아서 도시락처럼 챙겨 다녀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국이나 반찬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달걀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활용도가 높네요. 가격도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하면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달걀은 흔하지만 영양만큼은 절대 흔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매일 챙겨 드셔도 좋고 다른 단백질 식품과 번갈아가며 드셔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이제 그냥 반찬이 아니라 50세 이후 건강 다이어트의 필수 식품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일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기름진 생선이 그 위험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이에요. 5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선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육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즉, 살을 빼더라도 힘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저도 연어 스테이크 참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연어는 기름져서 다이어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연어의 기름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나쁜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에요. 적당량만 잘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주 2, 3회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선 요리라고 해서 꼭 스테이크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림, 샐러드 토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은 가격도 부담이 덜해서 꾸준히 챙기기 좋아요. 아하, 꼭 비싼 연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번 식단에 생선을 더 자주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서 많이들 드시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5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더 챙겨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만큼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거든요. 그릭 요거트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간식이자 식사 보조식품이에요. 저도 사실 아침 대용으로 요거트를 자주 먹는데 그냥 달달한 과일 요거트를 집어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을까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양 요거트나 과일이 첨가된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사실은 숟가락으로 디저트를 먹는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가당,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고르셔야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챙기되 불필요한 당분은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혹시 그냥 먹기 심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릭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담백하기 때문에 베리류 같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맛있고 동시에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몇 알만 넣어도 단백질, 칼슘, 항산화제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달콤하면서도 든든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일석삼조네요. 맞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식단 전체를 바꿔줍니다. 요거트를 단순 간식이 아니라 하루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 생각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요거트 고르실 때 무가당 그릭 요거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음식은 뭔가요? 네 번째는 바로 베리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과자를 찾는데 그 대신 베리를 한 줌 드시면 훨씬 건강하고 또 달콤한 맛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베리류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력 유지,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흔히 슈퍼푸드라고 부르는군요. 근데 베리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선한 베리는 제철이 아니면 가격이 꽤 비싸죠. 그럴 땐 냉동 베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냉동 제품이라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으면 아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겠네요. 방금 배운 음식과 연계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조합이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게다가 베리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단게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베리를 드시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저도 밤에 당길 때 과자 꺼내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베리 한 줌을 먹으면 훨씬 낫겠어요. 맞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보다 몸을 회복시키고 보호해주는 음식이 필요해요. 베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과일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간식 대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음식 소개해 주세요. 네, 5번째는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마씨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식품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째,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셋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저도 아몬드 자주 먹는데요. 근데 견과류도 사실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칼로리는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고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하루에 한 줌 약 2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체중 관리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 하루에 한 줌. 그러면 간식으로 과자 한 봉지 대신 견과류 한 줌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출출할 때 아몬드나 호두 몇 알, 치아씨나 아마씨를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도 살고 영양도 채워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드셔도 식감이 살아나고 더 맛있어요. 견과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니까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견과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거의 작은 영양제 같은 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만 챙기면 정말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만 바꿔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음식은 뭔가요? 바로 잎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들이 있죠. 이 잎채소들은 겉보기에는 가볍고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먼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요. 특히 비타민 K는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 역시 채소가 빠질 수 없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잎채소의 맛이 좀 심심해서 잘 안 먹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잎채소를 그냥 날로 먹으면
맛이 밋밋하거나 쓴맛이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샐러드로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풍미가 좋아집니다. 또는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국이나 볶음 요리에 살짝 넣는 방법도 좋아요. 아, 스무디는 생각 못했네요. 과일하고 같이 넣으면 쓴맛도 줄고 오히려 상큼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잎채소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잎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역할도 해요. 아, 그러니까 잎채소는 단순히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면역력과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루 식단에 한 끼 이상은 잎채소를 꼭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접시 한 그릇만 더해도 건강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늘부터는 저녁 식탁에 시금치나 케일 한 줌 올려 먹어야겠네요. 그럼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음식은 뭔가요? 네, 바로 콩과 렌틸콩 같은 콩류입니다. 콩류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콩에는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소화기 건강에 좋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역시 한국인 밥상에서 콩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밥에 콩 넣으면 아이들이 싫어해서 잘 안 먹는다, 이런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콩밥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두부나 두유, 병아리콩 샐러드, 렌틸콩 수프 같은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렌틸콩은 서양식 요리에 자주 쓰이는데 샐러드나 수프에 넣으면 맛도 좋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탁에서 콩은 밥만이 아니라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육 유지, 혈압 관리, 심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콩과 렌틸콩이었습니다. 이제 7가지를 모두 정리해보면요. 달걀,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그릭 요거트, 베리류, 견과류, 잎채소, 그리고 콩류. 이 음식들을 식단에 꾸준히 올리시면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줄이는 것보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음식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식 선택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이제 감이 오시죠? 건강 박사 나 선생의 건강 라디오,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